비가 새는 걸 잡으려면 비가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톱스타 박정현 반장입니다. 제가 방수 영상을 꽤 많이 찍고 조회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방수 전문가처럼 제가 돼버려서 방수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베란다에서 비가 새는데 이곳에 방수액을 발라도 효과가 있을까요? 주택 천장에서 비가 새는데 여기에 발라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실내에서 비가 새는 곳에 방수액을 바르면 그 부분은 비가 안 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곳으로 비가 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이 비가 새는 걸 잡으려면 비가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가 나오는 출구이거든요. 비가 침투하는 입구도 다양하지만 나오는 출구는 더 다양하기 때문에 출구 한 부분을 방수액으로 발라서 그 부분을 잡는다고 해도 입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딘가의 출구로 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비가 침투하는 입구를 찾아서 방수제를 발라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비가 침투하는 입구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있는 것이 건물의 옥상인데요, 전체적으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군데군데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런 곳들이 벽에 균열이 가서 실리콘으로 보수를 해 놓은 곳입니다. 크랙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건물이 쫙쫙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면서 틈이 생기고 틈 사이로 빗물이 침투하면서 실내 어딘가의 출구로 이제 물이 새는 건데요, 아무래도 벽보다는 바닥 쪽에서 물이 셀 가능성이 더 많겠죠. 벽은 수직이어서 물이 어느 정도 흘러내리지만 바닥은 고여있게 되잖아요. 고여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크랙이 있어도 물이 지속적으로 침투하기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바닥 쪽에 크랙이 있다면 비가 들어가는 입구로 충분히 의심해 볼만 한 거거든요. 이런 데 보시면 지금 비가 고이면서 침투하기 아주 좋은 상황인 거고요. 지금 여기는 옥상이지만 이 밑에는 집의 천장이 되겠죠. 이런 곳이 빗물이 침투하는 입구가 되는 곳입니다. 이런 데를 찾아서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과도한 크랙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랙이 어느 정도 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입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물이 이렇게 고여 있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균열만 있다 해도 비가 침투할 입구가 되기 좋은 조건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바닥과 벽이 연결되는 요 모서리 지점, 이런 부분에도 크랙이나 균열이 잘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봐 줘야 됩니다. 지금 이 건물도 모서리 부분은 다 실리콘으로 보수를 해놨죠. 균열이 그만큼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를 한 겁니다. 수직벽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만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면서 옆으로 들이치기도 하기 때문에 수직벽이라고 해도 균열이 있으면 충분히 비가 침투하게 되겠죠. 일단 한번 침투한 비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 사이를 타고 들어가면서 실내 어딘가에 출구로 이제 빠져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벽이라고 해도 균열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은 입구 지점으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방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넓은 표면을 방수 도막을 형성해서 수영장처럼 방수를 해주는 방식과 기와처럼 뭔가를 계속 이렇게 덮어주면서 비를 차단해주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옥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영장 같은 방식이에요. 이 옥상 전체를 방수제를 발라서 수영장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와처럼 이렇게 덮어주는 방식으로 방수가 된 곳도 오래되면서 틈이 많이 벌어지거나
뭔가가 틀어져서 비가 침투할 공간이 생기면 그런 곳에서도 비가 셀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아래처럼 판넬로 된 이런 형태도 어떻게 보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덮어주면서 방수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덮어주는 그 연결 부위, 이런 연결 부위에서 방수가 제대로 안 되면 물이 침투하는 입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연결 부위를 찾아서 잘 방수 처리를 해줘야만 비가 안 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우수관이 있다면 이런 우수관 주변도 비가 침투하기 참 좋은 그런 입구 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바닥과 이 우수관 주변에 이런 연결 부위를 말끔하게 완벽하게 처리해 주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수관이 있는 곳은 항상 물이 차면서 흘러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항상 이 주변에는 물이 있겠죠. 작은 균열이라도 있으면 비가 바로 침투하기가 좋은 입구 지점이 되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비가 침투하는 입구 지점은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아무리 좋은 방수제를 발라봐야 그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구 지점을 꼼꼼하게 찾으셔가지고 그곳에다가 방수제를 발라주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그 전에 방수제와 방수 보조제를 구분해서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우레탄 방수제를 바른 곳입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우레탄 방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방수제가 다 그러하듯이 우레탄 방수 또한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들뜨거나 크랙이 가면서 보수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우레탄 방수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됐으면 다시 그 부분에 우레탄 방수로 보수를 해주면 되는데 왜 실리콘으로 보수를 해놨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 이유는 시공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 작업과 중도, 상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시공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좀 간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레탄 방수 공법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거죠. 실리콘은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간편하면서 강력한 방수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방수 보수제로서 실리콘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 방수제와 방수 보수제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리콘은 굉장히 좋은 방수 보수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실리콘도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한 곳에 또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불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리콘으로 보수를 해놓은 곳에는 다시 실리콘으로 덧방 시공을 할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보수한 그 실리콘을 다 긁어내고 걷어낸 다음에 다시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고 번거롭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리콘을 대체할 만한 효과가 탁월한 방수 보수제, 이런 제품으로 제가 시럽을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요. 이 시럽에 관해서도 엄청나게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럽에 관한 궁금증을 빠르게 한번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이 이 우레탄 방수 위에 시럽을 덧발라도 되느냐, 이 궁금증이 가장 많으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우레탄 방수제와 이 시럽은 서로 형성이 잘 맞아서 덧발라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표면이 지저분한 부분을 좀 깔끔히 청소를 한 다음에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들뜬 곳은 아예 그 주변을 칼로 절개를 한 다음에 발라주셔야지 하자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할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하신 다음에 시럽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시럽은 젖은 표면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티슈를 닦고 약간 물기가 있는 곳에 이렇게 바르고 있잖아요. 네, 관계없습니다. 물기가 있는 곳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붓으로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레탄 방수제 위에 시럽을
덧바르셔도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시럽을 바른 곳에 우레탄 방수제를 다시 덧시공하셔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질문이 이렇게 실리콘 위에 덧발라도 되느냐,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실리콘은 불활성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는 사실상 뭘 덧발라도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제거를 하신 다음에 발라주셔야 돼요. 제거를 할 때는 이렇게 칼로 밑면과 윗면을 잘라내 주시고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실리콘 제거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귀찮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깔끔하게 하기도 좀 힘들어가지고 시럽을 한번 바르고 나면 이 시럽 끼리는 덧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속적인 보수를 생각하신다면 실리콘보다는 시럽 같은 제품으로 계속 보수를 하시면서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이득이죠. 사용할 때는 실리콘이 정말 편한데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될 때는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되는 그 불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거하는 거를 다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이렇게 일부분만 좀 제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실리콘을 제거하신 다음에 듬뿍 떠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좀 꾸덕꾸덕하고 점성이 좀 강한데 발림성은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넓게 붓의 넓이에 따라서 바닥과 윗부분 좀 넓게 이렇게 도포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좀 더 방수 효과가 실리콘보다는 좋다라고 할 수 있죠. 뚜껑은 이런 일자 드라이버로 뚜껑과 본체 사이를 이렇게 어기어주면서 돌려가면서 따주시면 되고요. 이런 드라이버가 없으시면 동전으로도 개봉이 가능합니다. 동전으로 끝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쉽게 개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뚜껑을 그냥 젖히면 개봉이 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다 사용하고 다시 보관을 하실 때는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드라이버 뒷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밀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드라이버가 없으시면 망치 같은 걸로도 이렇게 쳐가면서 다시 밀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봉만 제대로 하시면 수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드라이비트에도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드라이비트로 외벽 마감이 된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럽은 드라이비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시럽이 유성 제품이어서 이 드라이비트 안에 있는 스티로폴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드라이비트가 표면은 약간 시멘트처럼 그런 재질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항상 단열재가 들어있게 되거든요. 그 단열재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냉동 탑차나 캠핑카나 이런 것도 보시면 표면은 뭐 금속이나 뭐 FRP 이런 재질로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사용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 시럽이 틈새 사이로 흘러 들어가서 단열재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사용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럽이 유성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뚜껑을 개봉하고 사용할 때 냄새가 좀 심하게 많이 납니다. 이 석유 냄새 같은 게 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외부용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보니까 유성 계열과 이런 냄새를 좀 포함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외부에서 하실 때도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옥상 전체를 바르고 싶은데 이 시럽의 용량이 너무 작아서 용량이 좀 큰 거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쉽게도 시럽은 이 방수 보수제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대용량으로는 출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설령 대용량으로 얘가 나온다고 해도 옥상 전체를 이 시럽으로 바르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방수제와 방수 보수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방수 이 시럽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용량이 큰 게 나온다고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용량을 시공하기에는 이 시럽이 시공성이 떨어지고요. 표면 자체도
맨들맨들하고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방수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방수는 무기질 방수나 우레탄 방수 같은 걸로 사용하시고, 시럽은 방수 보수제로서 균열이나 크랙, 갈라짐, 벌어짐 이런 것들에 보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셔야만 효과적인 사용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빗방울이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시럽을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시럽은 젖은 표면에도 시공이 가능한 제품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가 그친 다음에 시공을 하셔야 되고요. 비가 그친 다음에 바짝 마르지 않아도 시공은 가능합니다. 비 온 다음에 또 바짝 말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붓은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이소 같은 곳 가시면 붓을 팔고 있으니까 그런 붓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좀 큰 붓을 사게 되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붓은 사지 마시고 이렇게 조그만 이런 붓을 사시게 되면 떠서 바르시는데 전혀 지장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넓게 펴 바를 때는 이 스크래퍼를 사용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는 것도 한 1,000원 정도 하니까 이런 거 하나 구매하시면 이렇게 작은 걸로는 떠서 사용하고, 넓은 애들로 넓게 이렇게 펴 바를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럽 한 통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테이프로 표시된 부분이 1m에 1m 입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인 거죠. 1제곱미터의 시럽을 새 제품을 개봉을 해서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모서리를 칠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넓은 표면을 칠을 하실 때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통을 다 부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표면을 할 때는 스크래퍼 같은 걸 사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비교적 좀 얇게 바르는 상황으로 가정을 해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1m에 1m, 즉 1제곱미터를 시럽으로 얇게 펴 발랐을 때 채울 수 있는 사용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좀 균일하게 바르려고 노력은 했지만 부분적으로 좀 얇게 발린 것도 있고 좀 두툼하게 발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도막 두께로 1m, 1m 정도를 칠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분은 스토어에서 사용량을 리뷰를 한번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한 통으로 뭐 몇 메다 정도 칠했다 이렇게 또 리뷰를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모서리 부분은 이 정도 사용량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럽 정말 장점이 많은 그런 방수 보수제인데요. 일단 시공이 너무 간편하고 섬유가 들어가 있어서 내구성이 정말 극대화된 그런 제품입니다. 방수제가 아닌 방수 보수제로서 이 실리콘을 대체할 만한 그런 괜찮은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고 또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고정 댓글에서 구매 링크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